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 최상승선이라고 하죠. 그 몰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몰입을 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의식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의식 구조가 이제 의식이 있고, 우리가 이제 느끼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감각한 그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라 그러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일상의 행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의식과 무의식을 초월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초의식이라고 하는데, 요새 현대과학자들은 이걸 슈퍼의식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초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의 생각, 의식을 초월하는 것이 이 슈퍼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의식이 발동이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의식 상태에서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을 이렇게 깊은 물이 있다고 이제 봅시다, 바다에. 그러면은 이 상층부는, 바다의 상층부는 파도가 뭐 5m, 3m씩 이렇게 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몇십 메다의 그 바닥 부분에는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 물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슈퍼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요동치는 이 파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의식, 이 무의식. 그래서 생각, 감정이 일어나 가지고 막 좋다 나쁘다 막 분별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막 하는 것이 이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파도와 같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또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리고 아주 그 깊은 내면에는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데는 그 초의식, 슈퍼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아주 고요한 자리예요. 아주 고요하고 뭐라 그럴까, 또렷이 아는 자리예요. 고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각, 감정이 없는 자리예요. 생각, 감정이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은 마음속에 우리 이제 초의식 자리는. 그리고 그 자리는 꿈도 생각도 없습니다. 꿈도 생각도 없어요. 그냥 멍한 상태라 그럴까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깊은 우리 마음의 심청,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되겠다, 세수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슈퍼의식이 발동하면은 이 생각, 감정, 오감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슈퍼의식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슈퍼의식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몰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에 몰입을 하면은 이 슈퍼의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 같은 거 있잖아요. 명상 같은 거를 쉽게 하면은 이
슈퍼의식 자리로 들어가서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음과 몸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슈퍼의식이 발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슈퍼의식이 발동을 하면은 신명이 나요.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 그래서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영원해요. 변치 않아요. 전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에고인, 내가 이제 말씀드리면 에고인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뭐가 작용한다고 했어요? 슈퍼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의식이 작용할 때는 슈퍼의식이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은 한 가지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잠시나마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의식을 내가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고 의식을 몰라하고 지우고 슈퍼의식으로 진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의식은 긍정적으로 도와줍니다. 슈퍼의식을 도와주는 형태로 돼요. 그리고 무의식은 협조적이 돼요. 슈퍼의식한테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를 신명난다, 신바람이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누구나 사실은 이런 슈퍼의식 체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아주 신바람 날 때 있잖아요. 깜빡 진짜 짜릿한 느낌이라 그러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슈퍼의식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슈퍼의식에 접속을 했구나, 이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니까 그 일이 내게 좋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몰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몰입을 돕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몰입을 돕는 4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숨을 들이쉰다, 내쉰다. 이게 호흡법인데요. 숨을 들이쉰다, 내쉰다. 모른다, 괜찮다. 들이쉰다, 내쉰다. 그 다음에 모른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슈퍼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잡념도 무관심을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잡념이 계속 일어나면은 무관심을 당해내지는 못해요. 일체의 부정적인 생각, 감정은 우리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안 주면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안 일어날 텐데, 모든 것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의식에 생각, 감정, 오감에 관심을 두면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내가 슈퍼의식, 고요하고 맑은 슈퍼의식에 관심을 주면은 이 의식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모르겠는 걸, 난 내 이름도 모르겠는 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의식이 사라지고 슈퍼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모른다, 이거예요.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몰입을 하는 이제 그 방법입니다. 슈퍼의식이 각성이 됐다는 증거는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신바람이 나서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의식하고 만나면은 신바람이 나서 즐거워요. 그리고 무의식적 긴장과 갈등이 없어요. 거기에는. 왜? 생각을 해야지 걱정이 생기고 생각을 해야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긴장도 없고 갈등도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모두 이완되고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명상할 때 보면은 몸과 마음이 이완해지고 편안해지죠.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립니다. 이 자리는 시공이 없는 자리예요. 왜? 모르는데 시간 공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잡념이 없어 의식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밝고 선명합니다. 내가 아까 전에 명료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잡념이 없어서 의식이 고요하고 그러니까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그 안에 또렷또렷하게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요. 알아차리는 그 존재감이라 그럴까? 그 알아차리는 게 있어요. 그럼 실험 한번 우리 해볼까요? 자, 눈을 뜨고 이 볼펜을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이 볼펜을 보셨죠? 똑바로 보세요.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집중해서 보셨는데 그 다음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이게 보였죠?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았을 때 이게 볼펜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내 앞에 볼펜이 나타나는 볼펜을 보는 놈이 있어요.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분명히 그 볼펜을 보고 있는 놈이 있습니다. 내 존재 안에. 그죠? 그게 슈퍼의식이에요. 그게 명료한 놈이거든요. 고요한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눈을 감아나 뜨나 꿈속이냐 아니나 항상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이 놈이 슈퍼의식이에요. 영감이 감돌고 창조적 판단력, 기억력이 극도로 발달됩니다. 이 슈퍼의식에 들어가면은 영감이 떠오르고 어떤 창조적인 게 올라오고 그리고 그 지혜스러운 판단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고 기억력도 명상을 고요하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스물스물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 기억력, 그러니까 전생 기억력까지 떠올리는 것이 이런 거예요. 슈퍼의식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저것도 하잖아요. 체면술 같은 거. 그것도 사실은 그 슈퍼의식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그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을 리셋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삶 전체를 리셋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리셋한다, 몰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것을 리셋하면 속도가 빨라지죠. 그죠? 그리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 감정, 오감을 한번 그리 하는 거예요. 그게 몰라예요. 몰라 하면은 자동적으로 클리어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삶 전체를 주체적으로 개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요. 무슨 일에 몰입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자꾸 결과와 미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또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뭐를 바라고 있어요. 욕심에 이게 사실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데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쾌락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결핍감 결핍감 때문이거든요. 결핍감은 곧장 내려놓는 것이 이게 판단중지예요. 나의 결핍감. 내가 이래 하면은 상대방 어떻게 생각해. 이런 자꾸 그 결핍감적인 생각을 판단중지,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몰라 하는 것이 판단중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수프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무한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충실하게만 산다면 과거는 좋은 결과를 낳는 좋은 원인이 되고 미래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충실히 산다면 과거도 미래도 모두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몰입은 진통제요. 몰입사고는 치료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몰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프의식에 들어간다 그랬죠? 몰입을 하면, 집중을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제 수프의식에 들어가는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명상 상태라 그랬죠? 명상 상태. 이 명상 상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통제 맞듯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몽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명상입니다. 이게 몰입이고 이게 방법은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리셋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는 뭘로 하느냐? 깊은 수프의식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고요할 때에 명상 상태에서 스물스물 올라가는 몰입사고라 그래요, 이게. 집중적으로 몰입이 됐을 때에 올라오는 그 사고.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치료제예요. 치료제는 뭔가 현명한 판단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깊은 고민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합시다. 내일 모레 회사가 망해요. 지금 불 보듯이 뻔하게 일주일이나 한 달 후면은 회사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도나는 거죠. 부도나는 입장이면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사람이 어떻든 이 부도만큼이라도 막아보려고 온갖 집중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급한 상황에서는 뛰면 뛸수록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건 내가 쓰던 방식인데요. 뭔가 하면은 그럴 때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산에 올라갔다 오든지 몸을 좀 피곤하게 해야 됩니다. 피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을 푹 자요. 그러니까 소주 한 잔 마시고 자도 되고요. 많이 먹으면은 또 그 수프의식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잠이 진짜 잘 만큼만 마시고 푹 자세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자기 때문에 새벽녘에나 잠이 딱 뜨는 순간이, 그러니까 의식이 딱 돌아오는 순간이죠. 눈을 뜨는 순간이 고요하게 있어 보면요. 서물서물 방법이 서물서물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요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은 회사에 나가도 계속 서물서물 대책이라 그럴까? 방법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그때 그것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제 기법인데 인의예지신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고도의 기술이니까 우선 들어오는 직감으로서 올라온 그 생각이 자명한지 안 자명한지를 또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면은 해결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해결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면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거는 뛰면 뛸수록 그때는 더 손해만 저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설거머니 기분 나쁠 때 옆에 와서 건드리면 화가 확 올라오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먹을 날린다라든지 쌍말을 내뱉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나한테 손해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몰입은 진통제요.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고요한 데 들어가는 것은 진통제입니다. 내가 잡생각을 없애는 진통제고 그 다음에 몰입사고 그 깊은 몰입 속에서 나오는 명료하게 떠오르는 직감 이것이 치료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 과연 그런 불안감에 빠져드는 것이 자명한가? 이걸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나와 남에게 도움이 되는가? 빠지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몰입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이건 최선의 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답을 나의 수포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으면 깊을수록 명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천천히 가라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몰라하고 배째라하고 몰라하고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잡념이 사라지면 수포의식이 발동하여 점차 신바람이 나는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포만감을 느껴버린 사람만이 음식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듯이 이 잡념이 사라지면은 신바람 상태가 그러니까 수포의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신바람이 난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수포의식에 이제 몰입을 해서 수포의식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수포의식에서 내 자신을 제3자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시험해 볼게요.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자, 내 과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놀던 생각. 내가 지금 막 뛰어놀고 있어요. 애들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지지요? 자, 눈 뜨세요. 뭔가 하면은 나를 제3자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놈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얘는 다 보고서 뒤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이 수포의식에. 이게 이제 명상 상태에 깨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수포의식 자리에서 깨어 있습니다. 또랑또랑하게 나를 다시 재조명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감정, 오감, 에고가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잘잘못을 저지르느냐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성질이 세면은
성질이 세면은, 에고가 세면은 못 말리죠. 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불쌍한 거지가 내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나한테 돈은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불쌍하니까, 아주 불쌍하니까 줘야 되는데, 줘야 된다는 이 생각은 슈퍼의식이 했어요. 슈퍼의식이. 자, 척은지심이죠. 아, 저기를 줘야지 지금 당장 저분이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차, 그 다음 생각이 이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이 10,000원이 없으면은 집에 가는데, 안 그러면 아까워요. 아까워서 이거를 못 줘요. 못 주고 모르는 척하고 돌아서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그 에고가 하는 것을 지금처럼 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인의예지신으로 양심이라 그러죠. 양심. 이 슈퍼의식이 양심이에요. 이게 발동을 합니다. 발동을 해요. 자동으로. 그런데 뭐가 막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에고가 막아요. 에고가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아까운데, 이거 뭐 꼭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 습관 교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몰입을 통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몰입을 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몰입 상태에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슈퍼의식 속에서, 그 다음에는 몰입 상태에서 생각을 단호하게 선언을 해야 돼요. 이건 꼭, 그러니까 에고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쉽게 해서. 꼭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고, 몰입 상태에서 생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부여해야 됩니다. 몰입 상태에서 생각에 대해서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입 상태에서 생각을 선명한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봐도 돼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몰입 상태에서 생각을 말로 선언하고 듣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스님이라든지 목사님 얘기를 들어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내 마음이 정화되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좋게 말만 많이 하면은 내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결국은 몰입 상태에서 생각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뭐든지 다 안 될까봐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된다. 확실히 된다는 자명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그 방법이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조마조마해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내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은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할 얘기 있으면 전화하는 게 전화 아니에요. 그렇게 대신에 목적은 뚜렷해야죠. 쓸데없이 그냥 전화를 하면은 그건 좀 팔불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명하게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내가 너하고 나하고 소주 한잔 하자 라든지, 아니면은 어디를 가자라든지, 너 생각이 어떠냐? 분명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몰입 상태에서 생각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계획이라도 매일매일 즐거운 기분으로 성취감을 맛보면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람들이 무슨 연초냐 뭐 월초냐 이럴 때 보면은 이 계획을 짤 때 보면 너무 욕심이 많아요. 크게 짠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한 개라도 지금 현실에서 내 주위 환경이나 여건을 파악을 했을 때에 가능한 거를 짜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실천을 해나가는 버릇을 해야지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가고 성취감이 있고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습관 교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뭔가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해도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습관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심껏 노력해야 돼요. 내가 진짜 꾀안 부리고 성실히 계속 반복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념적으로 몰입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몰입, 깊은 사고를 해서 슈퍼의식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하고 분석하라. 습관을 하나 바꾸는데 거기 이제 몰입을 해서 아까 전에 직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직감을 그냥 덜커덕 이게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준 거구나. 원래 이게 그 슈퍼의식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자리고 나의 참나 자리고 양심 자리예요. 여기가 슈퍼의식 자리가 고요한 이 자리가 불교를 말하면 열반 자리고 불성입니다. 부처님이에요. 그건 나는 항상 부처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나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고요한 상태에서 몰입을 해서 고요한 상태에서 명상 상태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이 몰입사고라 그러죠. 어떤 깊은 사고 속에서 답이 왔어요. 그랬는데 그 답이 온 것까지는 좋아요. 직감으로. 좋은데 내가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 에고로 내 욕심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감으로 받은 거는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고 떠오른 것은 그걸 가지고 사단 분석이라 그러죠. 아까 전에 이인이 예지신 이인이 예지신으로 내가 정말로 사랑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무슨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은 역지사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남한테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판단 그게 이제 인이고 의는 뭔가 하면 정의심 내가 갖고 싶은 거 남한테 먼저 해주는 거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를 남한테 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두 가지를 자명하게 그 사안에 놓고 직감으로 답이 왔더라도 하나님의 답이 서한이 왔더라도 분명히 다시 사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자명하면은 사고 분석을 해서
찜찜하면은 원래 양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찜찜하면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분석해야 돼요. 근데 자명하면은 남한테도 피해가 안 되고 남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구나 양심 다 있잖아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격과 지식대로 살아가요. 내가 배운 깜냥만큼의 그 지식과 그 다음에 내 성깔,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 실수를 다 하고 왜? 이 성질이라는 것은 에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욕심이 탐진치가 꽉 차 있어요. 이거는 기본 장착되어 있는 중생들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누구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양질화로 바꾸어 주는 것이 욕심이라고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욕심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무조건 욕심을 내는 거 탐진치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인생의 업을 짓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한편에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에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양심이 뭔가 하면은 우주가 굴러가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이기 때문에 이 양심만 따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양심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이 양심 자리가 슈퍼의식 자리라고 그랬죠. 글로 내 애구를 내려놓고 내 생각, 감정, 오감을 내놓고 이 슈퍼의식에 뛰어들어서 슈퍼의식이 양심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같이 동행해서 하면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되고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몰라의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슈퍼의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슈퍼의식이 나의 수호신처럼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되는지 아는 분들은, 느낀 분들, 체험해 본 분들은 이런 걸 느낀다 이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같고 존재의 무게감 같습니다. 계속 떠오르는 생각에 휘둘리고 나도 모르게 지쳐가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을 끊고 잠깐 멍했다가 다시 새로운 스펀지로 갈아 끼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새롭고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죠? 뭔가 하면은 생각, 감정, 오감이 어떤 일이 떠올랐을 때 몰라, 괜찮아, 괜찮아로 계속 하면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한 5분만 계속 떠오르는 생각을 몰라, 괜찮아로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러면은 슈퍼의식에 서서히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깊게 있으면은 이 고요한 가운데에서 이 몰입사고라 그러죠. 아주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그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직감이에요. 여기에서 답을 찾아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양심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양심과 성격을 분명히 누구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활용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은